설마 했는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 정희야, 정신 차려. 그 남자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린 거였어. 오해야, 정희 씨, 다 설명할 수 있어. 변명할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줘. 내가 다 돌려줄게.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의 아름다운 여성이 한 남자를 사랑하였으나 그 남자는 오직 돈만 바라보고 접근하였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해하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희 씨는 올해 62.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느덧 8배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의 삶은 마치 시간 속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손주가 없어 아이들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거실 한편 그녀는 혼자 앉아 TV를 바라봅니다. 화면 속에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중년 여성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TV를 끕니다. 그녀에겐 그런 단란한 일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국을 떠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아무리 정갈하게 차려도 식사 시간은 그저 허전한 의무일 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며 밥상 앞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무의미한 침묵만이 자리합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봅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와 다름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잠식당합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를 찾아오는 이는 없습니다.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작은 방 안에서 들리는 건 벽시계 초침 소리뿐. TV를 켜놓아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책을 펼쳐도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정희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녀는 가끔 친구들과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은 언제나 씁쓸합니다. 우리 손주 유치원에서 발표회 한다고 해서 가봐야 해.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나도 손녀 돌봐주느라 정신없어.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나 먹자. 전화기가 끊어지고 정희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TV나 보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틀어놓은 TV에서 낯선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TV 광고 사교 댄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건강도 지키세요. 함께 춤추며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춤 그녀에게 춤이란 그저 TV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 전 친구들과 다 같이 무도회장에서 신나게 춤을 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웃음이 많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즐거웠는데 지금 내가 춤을 춘다고? 그게 가능할까?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어쩌면 이건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키 끝이 끝해진 머리카락, 주름이 늘어난 얼굴. 하지만 어딘가에서 묻혀있던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정희 씨는 오랜만에 작은 설렘을 품고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합니다. 이정희는 TV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커플을 바라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늘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 남편과 사별한 후로 8년.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똑같은 반복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다고 했지만 이정희는 손주도 없는 처지였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다음 날 조용히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하고 밝은 색의 옷을 골라 입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도 가지런히 정리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댄스 교습소로 향했다. 댄스 교습소의 문을 열자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경쾌한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넓은 거울이 있는 홀에는 이미 몇몇 커플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표정이 밝았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도 많아 보였고 강사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조금 주저하며 문 앞에서 서 있던 그녀에게 친절한 여성 강사가 다가왔다. 처음이신가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이정희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긴장됐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했다. 강사는 몇 가지 기본 스텝을 설명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스텝을 밟아보던 그녀는 처음에는 발이 엉키고 실수를 했지만 조금씩 감을 잡아갔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강민수. 65세. 은퇴 후 사교 댄스를 취미로 즐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실력자였다. 흰 머리가 약간 섞였지만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인 남자였다. 초보이신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쳐보실래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강민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리드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부드러운 리드에 따라 한 걸음씩 내딛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천천히 제 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다. 발이 몇 번 엉키기도 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가볍게 웃으며 그녀를 다독였다. 그렇게 몇 곡을 함께 추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그리고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댄스 수업이 끝난 후 강민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이 근처에 차 한잔할 만한 곳 아세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차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언제부터 댄스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그의 질문에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실 얼마 전 TV 광고를 보고 생각났어요.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오늘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 비슷해요. 10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삶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교 댄스를 배우게 됐는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삶이 다시 밝아지더군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한 공감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정희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몰랐다. 하지만 강민수의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말투는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댄스 교습소에서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강민수는 언제나 그녀를 따뜻하게 챙겨주었고 그녀가 어려워하는 스텝도 천천히 설명해주며 배려했다. 가끔은 함께 댄스가 끝난 후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혼자일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어느 날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말에 댄스 공연이 있는데 저랑 같이 나가 보실래요? 이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가 민수 씨와 같이 춤출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정희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살짝 긴장되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가 생겼다. 이정희의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삶의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직은 알지 못했다. 이정희는 사교 댄스를 배우며 점차 활력을 되찾아갔다. 강민수와의 춤을 통해 마음이 설레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댄스 동호회에서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깔끔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최도영이었다. 어느 날 이정희는 댄스 교습소에서 혼자 쉬고 있었다. 그때 최도영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혼자 쉬고 계시네요. 제가 파트너가 되어드려도 될까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젠틀한 태도에 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리드 아래 춤을 추다 보니 마치 자신이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세련된 매너는 정희를 순식간에 매료시켰다. 댄스 동호회에서 여러 번 마주치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최도영은 자주 정희에게 다가와 다정한 말과 관심을 표현했다. 정희 씨, 춤출 때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정희 씨 같은 분을 기다려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댄스 수업이 끝난 후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 정희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며 설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최도영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정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희 씨, 우리 같은 나이에 사랑이란 게 가능할까요? 저는 정희 씨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희는 오랜만에 사랑을 속삭이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붉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최도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눈빛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오랜 외로움 끝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정희는 호텔에서 최도영과 함께했다. 그는 정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녀는 최도영의 매끄럽고 따스한 맨살을 만지며 오랜만에 남자의 온기를 느끼며 젖어드는 행복함을 느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심하게 축축하게 젖어들다니. 그의 눈빛과 살결은 이제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하였습니다. 친구들도 한결같이 야, 너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살결도 너무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희는 더욱 더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정희는 최도영이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최도영은 조심스럽게 고민이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 씨, 사실 저는 요즘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업을 하던 시절에 남은 빚이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흔쾌히 도움을 주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도영은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지만 어느새 몇백만 원 단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댄스 동호회 친구 박윤희는 정희가 최도영과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정희야, 남자가 너무 달콤하면 조심해야 해. 혹시 돈 얘기한 적은 없어? 하지만 정희는 애써 웃으며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최도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최도영은 돈을 빌려갈 때마다 곧 갚겠다고 했지만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만나자는 요청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댄스 동호회에서 최도영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그 여성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설마 나한테만 이렇게 다정한 게 아니었어? 다음 날 정희는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댄스 모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최도영이 여러 여성들에게 적금의 돈을 빌려 간 후 잠적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정희는 직접 그를 미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최도영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며 똑같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단순한 사기꾼이었어.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배신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어느 때부터인가 최도영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오늘 바빠서 통화 못할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네. 나중에 연락할게.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미안해. 이전에는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면 곧바로 답장을 해줬던 그가 이제는 몇 시간씩 늦게 답하거나 아예 읽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다. 하루는 댄스 동호회에 나가보니 회원들끼리 나누는 수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 사람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여성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 같던데? 전에 알던 분이 당한 적 있다는 얘기도 있어. 이정희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머릿속에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는 최도영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그의 집 근처까지 찾아갔다. 그런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그의 차 안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이 가방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사줘. 그래. 내 여자친구가 갖고 싶다면 당연히 사줘야지. 이정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자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보인 것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최도영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이정희의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다. 설마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댄스 모임에서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박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너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최도영 씨, 다른 여자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뭐? 말도 안 돼. 나도 확실한 건 모르는데 몇몇 여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이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명 최도영은 얼마 전에 사업이 어렵다며 잠깐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 나중에 꼭 갚을게. 정희 씨라서 믿고 말하는 거야. 그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선뜻 도와줬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이정희는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친구들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그가 자주 가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최도영이 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시켰어. 오빠 역시 나밖에 없네. 이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몇 달 동안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도영 씨. 최도영은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정희 씨. 여긴 어쩐 일이야?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 이 사람이 누구야?
이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사람의 여자친구였어. 그런데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같은 말을 들었나 보네. 순간 최도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최도영은 어설프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정희 씨, 오해야. 사실은 하지만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정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다. 더 이상 볼 일 없어. 그리고 내가 한 짓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정희는 집 안에 혼자 틀어박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에 설레었던 가슴이 이제는 배신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최도영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흩어진 통장과 가계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던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게 느껴졌다. 여러분, 이때 정희 씨 힘 좀 내시라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 버튼 힘차게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정희야, 너 요즘 왜 댄스 모임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아? 윤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흐느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윤희는 한참을 듣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널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해. 채널 5070이라고 들어봤어? 채널 5070. 중년들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곳이긴 한데 그곳에서는 운영자가 소개해줄 사람들을 1차적으로 확인해서 소개해주니까 믿고 사귈 수 있는 곳이야. 윤희의 강한 추천에 정희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열어 채널 5070을 검색했다.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 같은 황혼의 사랑과 재혼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영상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때 정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들이 구독과 좋아요에 용기 내어 그녀는 채널에 적힌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여성입니다. 사교 댄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너무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저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 나이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5070 운영자 김석진입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신가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석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냥 지난 일인데 잊고 싶어요.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저희는 황혼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채널을 개설한 겁니다.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의 말에 너무 믿음과 나의 절실한 입장에서 최도영과의 관계와 돈을 잃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석진은 조용히 듣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정희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속은 거 아닌가요? 제가 바보같이 돈을 빌려준 거니까.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범들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석진은 정희에게 고소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정희의 상황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까지 안내했다. 며칠 후 정희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고소장을 제출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김석진의 조언대로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두었기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도영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정희를 포함한 피해자, 최도영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정희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도영을 체포했고 그는 형사 합의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섰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이제는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애타게 합의를 요구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허망했지만 최소한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김석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좋은 사람만 만나세요. 그리고 한번 채널 5070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분을 소개받아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좋은 분을 엄선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 아직은 아까운 청춘을 그냥 소비하실 필요 없잖아요. 정희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어쩌면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김석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단, 이번엔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좋은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부담 없이 만나보세요. 며칠 후, 이정희는 소개받은 남성과 첫 만남을 가졌다. 그는 64세의 박승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승호는 조용한 말투로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과 함께할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정희는 그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뜨거운 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따뜻한 동반자 같은 관계를 꿈꾸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그녀는 박승호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의 경비가 제법 되었지만 경비보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과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믿음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윤희가 다가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야 내 친구가 돌아왔네. 그동안 우울한 얼굴만 봐서 답답했어. 이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그때 이정희는 깨닫게 되었다. 채널 5070 이나의 남은 인생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정희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